남아미탑을 우리 2023년 개묘년 우리가 뭐 검은 호랑이, 검은 토끼 이렇게 했는데 개가 물이에요. 물은 오행상 검은색이거든요. 청간이거든요. 그래서 청간은 개, 물, 개 수자리라 해갖고 하고 이제 지지는 묘, 이제 나무 자리예요. 그래서 개묘년에서 검은 토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은 토끼년이다. 발음이 좀 그렇다 그죠? 검은 토끼 여자다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원래 이 그 정초 기도는 하엄성중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이번 3일 기도가 진짜예요. 우리 한 해 기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신이 선택한 배역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배우 김혜자 선생님을 이제 좀 봤어요. 저는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드신지 몰랐어요. 80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6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는가 했어요. 그래서 60대 후반인데 목에 주름이 너무 많으시다. 이렇게 이제 80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참 곱게 늙었죠. 근데 그분을 오늘 처음으로 들여다봤거든요. 참 연기 잘하신다. 이제 이 정도였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너무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꾸준히 가는 부분이 장난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기는 연기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직업이라고 하면은 자존심 상한대요. 연기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언을 참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연글어서 마음의 성숙이 일어난 상태에서 육신의 나이를 같이 먹으면 이렇게 진리를 깨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인생의 배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가 그걸 계속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역들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배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얘기하면 좀 그렇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극배우라면 한 가지 배역만 계속 하라면 좋아요, 나빠요? 어때요?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배역만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만약에 A라는 배역을 하다가 B라는 배역을 맡게 됐을 때 B라는 배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연극 배우인데 내가 A라는 인물에 치중해 있다가 이제 B라는 인물을 해야 되는데 계속 A의 그 연기했던 그 배역에 계속 감정이입이 돼 있어갖고 나오지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 잘한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배역을 맡고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연극 배우라는 것만 알아도 이거는 큰 건데 연극 배우라는 걸 모르고 그 주어진 배역에 너무나 충실해서 그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은 아닐까요? 맞아요. 그지요? 네. 이런 만약에 내가 연극 배우라는 걸 인식을 한다면 내가 한 번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가정 살림을 잘 하는 현모양처로서 이제 이렇게 사는 배역에 충실했다가 이혼을 하면 어때요? 이혼녀를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 배역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나는 좀 굉장히 이렇게 착한 역할을 맡다가 나는 조금만 약간은 싸가지 없는 역을 하면 또 싸가지 없게도 살아보고 막.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배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뭐 이렇게 이거 한번 바뀌기가 쉽나 뭐 이렇게 하지만 이 감정으로 치면 감정 하나하나가 배역이라고 치면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이제 신랑하고 싸웠다고 했어. 그 감정이입을 계속 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건 뭐예요? 계속 역할에 충실해 있는 거죠. 그 A의 역할이 이제 끝났으면 B의 역할이 있는데 직장에 가고 직장인인데 왜 A의 역할에 감정이입을 하고 여기 가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갖고 가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죠. 그럼 직장에서도 안 좋아하겠죠. 그렇지요. 네. 그 배우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겠죠. 전문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명백한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자의와 타의 두 가지를 갖고 와요. 자의, 내가 갖고 온 거는 뭐냐? 색수상의식에서 수상의식이에요. 수상의식은 내가 만들어서 왔어요. 윤회를 할 때. 근데 이 생에 올 때 몸을 받을 때 색을 받을 때는 타의가 있어요. 그 타의가 뭐냐? DNA. 아하, 위 조상부터 쫙쫙쫙쫙 내려오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몸을 받을 때는 내가 갖고 온 수상의식과 이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육신의 DNA가 합쳐져서 지금 이 생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 색수상의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의 이 육신의 DNA 자체가 내 자손한테 물려져서 그죠? 자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응.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 조복 받는 것보다 몸 조복 받기가 힘들다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조복 받기보다 몸 조복 받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변화무쌍해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한번 딱 알아듣고 마음을 탁 잡으면 마음은 탁 잡혀요. 금방 그래, 결심해서가 돼요. 근데 몸 조복 받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포기억 때문에. 이 세포기억은 DNA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은 또 머리는 안 아픈데 내가 마음은 걸림이 없는데 몸이 아파. 어떤 환경에서 오는 푸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걸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상을 해.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어. 괜찮아. 난 분명히 괜찮아. 근데 몸이 아파. 왜 몸이 아프지? 몸은 충격을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7배가 넘어요. 육신으로 받는 게. 그래서 이게 이 몸에서 세포기억에서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해. 반복적으로 괜찮다. 내가 한 생각으로는 금방 우리가 한 생각을 되돌이키는 거는 정말 뿌리도 없고 우리 경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성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육신에 이 물질이 있는 세포기억은 아주 오랜 습기로 인해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다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배역에 대해서 배우라고 생각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알겠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내 몸의 세포기억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괜찮다를 계속 괜찮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세포가 이제 같이 바뀔 때까지. 그 세포는 또 나머지 거를 삼혈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핵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핵에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피부 하나 탁 떼갖고도 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피부 하나 이렇게 탁 떼갖고도 세포 하나 갖고 나하고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든다잖아요. 세포 하나 피부부터 시작 하나 전부 다 그 DNA에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기억부터 시작하고 모든 과거적 세포부터 다 있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냥 이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잖아요. 근데 윤리상 지금 문제가 안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해서 그지 사실 그건 다 개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수상행식을 가지고 와서 이 색을 받아서 색수상행식으로 이 생에 이 몸을 받았는데 내가 내 이 생에 내한테 주어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이 배역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내가 배역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그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만약에 연극배우가 자기가 연극배우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역을 바라보고 충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와 내가 그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이 연극배우라고 아는 거는 게이머라는 걸 아는 거고 그죠? 연극배우라는 걸 모른다는 것은 그 배역에 충실해서 그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러면 게임의 캐릭터에 충실하게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게임의 캐릭터와 이 연극배우의 하나의 연극이 진짠가? 아니면 연극배우라는 게 진짠가? 게임의 캐릭터가 진짠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게이머가 진짠가? 여러분 명확하게 알죠? 연극배우가 주체고 게이머가 주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괴로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전부 다 좋게 얘기할게요. 애착이 들어있어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애착. 조금 이게 거시기하게 얘기하면 집착인데 조금 더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명백해요. 그래서 욕심인 거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내려놔요. 그죠? 못 내려놓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그냥 내려놔져요. 제가 그 가족들한테 하는 가족들이 자기 연극 배우 그 캐릭터에 탁 몰입돼서 그 감정이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그 삶을 살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애착은 뭐예요? 고생 안 하게 하고 싶고 손실 안 보게 하고 싶고 그죠? 근데 그게 현실을 딱 깨갖고 봐봐요. 빡 깨갖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는 게 명확한데 욕심인지 아는데요 생각 안 돼요 이렇게 모르는 거라니까. 진짜를 알면 내려놓게 된다니까. 어떻게 내려? 손해봐도 할 수 없고 힘들어도 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진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데 잘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지지요. 힘들어지는 걸 넘어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치면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다쳐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죽어요. 본인은 안 죽나요? 한 번씩 하는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은 안 아플 것 같죠? 본인들은 안 죽을 것 같죠? 본인들은 안 다칠 것 같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깨놓고 보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도와줄 수는 있겠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빠진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봤을 때 근데 본인이 몰라요. 계속 빠진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택다인 소리 하고 있냐면서 가요.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빠진 걸.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리거나 가장 나쁜 상황에는 죽겠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땐 죽는 게 나쁜 거겠죠. 죽는 것도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죽는 것 자체를 애착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안 그래요? 죽는 게 뭐 어때서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태어나면 울어야 돼. 이 사바스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보은 스님이 네팔에 갔다가 자기 아는 그 친인척이 애들 둘이 이제 놓고 나니까 왜요 선생님? 축하할 일이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부모도 인생은 끝났다. 이제 저 부모들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없다. 너무 불쌍해서 이제 젊은데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돈 벌고 자기 인생도 없고 이제 저 부모님 인생 끝났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들 보고도 갓 태어난 애들 보고도 어떻게 살라? 고생운이 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담담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안 다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찌 세상이 그랬나? 항상 일어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연을 지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그 연극 배우라는 걸 알고 게이머라는 걸 알게 되면 뭐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인이 한순간에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나쁜 일이죠. 예. 그 상황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게임원지 알고 연극 배우인지 알면 그걸 공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배역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명성이 있는 사람을 살았는데 막을 내린 거라니까. 근데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막이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막이 내렸어. 그 막이 내렸으니까 이제 다른 배역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유명 연예인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안 받아. 다시. 자기 얘기에 있대. 준비가 되는데. 응. 여기.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세상에 그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젊었을 때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데 이혼을 안 하고 살아요. 복수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의 집안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키고 사는데 정말 서로가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좀 망을 내놓으면 안 됩니까? 부부 역할에. 왜? 막 내리고 새로운 배역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억울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내 그 배역 하나로 내가 연극 배우인데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한 배역으로만 살아라면 한 배역만 계속 하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극 배운 걸 안다면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좀 하나만 해갖고 전문성으로 뛰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를 하고 전문성이 뛰어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익사이팅 하려면 김혜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만약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연기를 계속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재밌게 이 연기를 해왔다 해요. 그러면 전문가 내가 완벽하다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면 내 말도 안 해? 그죠? 하기사 괴로움을 일으키는 전문가는 맞지. 스스로 괴로움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전문가는 맞아. 근데 그게 즐겁냐고.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네,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괴로운 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절대로 괴로운 짓을 해. 좋아지는 방향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절대 말안 사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중생은 안락을 원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는 말이나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선명해서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괴롭지 않고 싶다라고 누구나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건강하지 않고 괴로운 상태로 간다는 내가 이 배역을 얘기하는 이유도 상황이 다른데 배역이 다르면 감정도 달라야 되는데 계속 이 배역에 이 부정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배역들이 있어요. 그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그리고 내가 밝은 면, 부정적인 면 다 있잖아.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유난히 부정적이고 힘든 쪽에 집착을 해갖고 거기에서 감정에서 헤어나지만 계속 갖고 다녀. 그러니까 다른 배역이 얼마나 지장이 많겠냐고. 안 그래요? 나는 요즘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 계속해서 그냥 제가 20% 80% 항상 얘기하잖아요. 80% 누리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자기가 짓지 않아서 가지지 못한 20%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부정하고 아이고 바보카야 내 팔자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야 니야 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익사이팅 하다니까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저렇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이게 습이 돼갖고 자기 괴롭히는 게 습이 돼갖고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안 괴롭히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 그렇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삼재팔란을 겪고 살던 사람이 이제 조금 편안해지니까 있잖아요. 아이고 굵고 부스럼을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습이란 게 무섭구나. 너무나 이 삼재팔란에 끊임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 너무 심심한가 봐. 그래서 과연 안락을 원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안락을 원하는지. 궁금해요. 진짜 안락을 원하는 거 맞는지. 심심해서 자꾸 고통을 만들어갖고 꺼내는 건 아닌지. 여튼 본인이 연극배우라는 거 인지하고 게이머라는 것도 인지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값은 상대가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내가 하는 짓도 아닌데 상대가 하는 짓을 가지고 내가 그걸 안 되게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나 잘하잖아. 그죠?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무명 선생님인 거예요. 이렇게 이치적으로 풀 때는 다 알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네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진짜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거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니까. 딱 내려놓게 된다니까. 마음 탁 비우게 된다니까요. 탁 내려놓게 돼. 안 해, 좀 안 해. 하면 돼요. 근데 안 돼. 내 모르는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제 얘기도 참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른다는 사람도 많아요. 부처님 불법은 진짜 안다면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심이 안 되면 나 불법 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 하고 있어요. 무슨 사법? 지가 교주야. 그러면 안 돼요. 알아차려. 저도 항상 계속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을 하고 있는가. 계속 그걸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수행은 아상을 키우는데 손바닥하고 손등과 같아요. 한 만큼 상이 커집니다. 이건 명백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명백해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이 돼야만 부처님 불법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지. 한순간만 이걸 알아차리지 않으면 옆길로 벌써 세고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할 수 없으면 어디 가서 수행했다 소리 하지 마요. 아시죠? 네. 이 자신 없으면 아직 수행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심을 못한다는 것은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했네, 몇십 년 했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제일 저도 제 자신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 하심하고 있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심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는 공성 상태에서 다 똑같은 부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상계에서 조금 더 많이 한 분야에는 많이 알지만 또 한 분야는 내가 또 모를 수 있고 서로가 그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르는 부분에서 완전히 정말 0이거든요. 한 개도 몰라요. 그래서 김혜자 이 배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로서 빵점, 아내로서도 빵점, 요리도 한 개도 못하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는 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항상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기에서만은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아니면 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체력이 안 따라줘서도 못했습니다. 왜? 전력 투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하는데 우리 이 손바닥과 손등이라서 저도 제가 저를 보면 가끔 보면은 의구해요. 자꾸 조금 안다고 자꾸 잣대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 자신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연극 배우인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100세 시대에 앞으로 몇십 년 살 건지 생각을 해서 이대로 이 배역 그대로 살 거예요? 배역을 좀 바꿔보면 어때요? 바꾸려면 상대 배우도 바뀌어야 돼. 상대 없이 그냥
요거는 꼭 이제 상태를 바꾸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나는 원래 그래.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데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연극배우라는 거 저는 인지를 하는데 뭐가 재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언제까지 살아갈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50이 넘고 이렇게 60이 넘고 이렇게 하면 다 뭘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노는 거. 앞으로 가라. 네. 계속 갈 날만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노후에 덜 아플 거, 덜 힘들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상승된 에너지로, 이제 똑같은, 제가 오늘 똑같은 70대 중반인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아야디야 해갖고 병원 다니는 걸로, 병원 투어로 사는 분이 있고, 어머니는 말 안 하니까 네가 말하네. 대표 중생 하는 분이 있고 그걸 40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똑같은 70대인데 아직도 식당을 하면서 건재하게 막 돈을 벌어가고 그것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과 며느리한테 용돈 줘가면서 부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배역을 역할을 똑같은 시공간에서 사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누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요즘 너무 제가 좀 재밌거든요. 왜냐면 정신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것만 해왔는데 항상 돈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인 건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액세스 파즈 또 하고 있잖아요. 빨리 좋아지는 거 하고 있죠. 몸 건강하게 해주는 거 하고 있는데 돈까지 버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돈까지 벌게 해주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치중하는 거는 제가 돈 버는 거를 깨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있다가 잘 죽게 할 것인가 얘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우는 것만 가르쳤는데 요즘은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살아있는 동안 잘 살자. 살아있는 동안 좀 재밌게 살아가자.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성숙을 하러 왔는데 조금 더 경험을 해서 내가 나를 넘는 도전을 해서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지. 어때?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살아보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몸이 안 좋았으면 생각을 못 했겠죠.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잘 주는 것만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대요.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좀 건강해지니까 내가 자아 실현하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병고 없이 내가 죽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할 것이고 저같이 이제 아프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가면 더 재밌게 살다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역을 조금 지금 바꾸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배역에 충실했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생에서 이렇게 이 인연을 만나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 배역을 내가 다른 배역에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